오늘 낮 포항 구룡포 동쪽 바다에서 오징어 체납기 어선이 대형 원목 운반선과 충돌해 선원 2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지진 대책을 내놨지만 원전 가동 상태에서 최대 5년간 시행 예정이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병대원들이 암 환자를 위해 기부 행렬에 잇따라 동참하는 등 주의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포항 앞바다에서 대낮에 어선과 대형 상선이 충돌해 선원 2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강풍의 파도까지 높아 수색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어선 한 척이 뒤집어진 채 떠 있습니다. 긴급 출동한 해경이 바다에 빠진 선원들을 구조합니다. 오늘 오후 2시 5분쯤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70톤급 오징어잡이 어선과 홍콩 선적의 2만 톤급 원목 운반선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7명 가운데 4명이 실종됐고 구조된 선원 3명 가운데 2명도 병원에 후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선원들은 밤샘 조업을 마치고 휴식 중이었습니다. 바로 생명 시간인데 밤에 폭풍이 바다에서 시간 혹시 몇 시간인지 다 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해경은 운항 중이던 상선이 어선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G나 나와 있는 건 특별하게 좋은 상태였고 수색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면 그 화물선 대상으로 해서 조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사고 해역에는 경비함정과 헬기 등이 동원돼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펼쳤지만 강풍에다 파도까지 높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경은 야간에도 경비정은 철수하지 않고 밤샘 수색 작업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형 지진에 대비해 올해부터 내진 보강과 지질 조사 등 원자력 지진 안전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원전이 계속 가동 중인 상태에서 최대 5년간 장기 대책으로 추진돼 시급성에 비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규모 5.8의 경주 강진이 발생하자 한수원은 월성원전 4개 원자로의 가동을 정지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전 수동 정지에 많은 시간이 걸렸고 지진 계측 장비에 대한 불신과 원전 인근 활성 단층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내 지진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진 발생 시 원자로 수동 정지 시간을 단축하며 원전 내진 성능 보강 등 6대 지진 안전 개선 대책을 수립해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단층 조사를 먼저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내진 설계 기준 재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계획을 담았고요. 실전형 규모까지 내진 성능 보강을 18년 4월까지 완료를 하고. 하지만 실질적인 안전 대책이 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진 지역 정밀 지질 조사에 5년간 285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확보된 예산은 고작 10억 원에 불과합니다. 또 원전 핵심 설비의 내진 능력도 정밀 재평가할 계획이지만 환경단체는 진앙지와 인접한 월성원전의 경우 가동을 전면 중단한 뒤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더 큰 지진이 온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아무도 책임지지 못하거든요. 일단 대안은 월성 1, 2, 3석이 멈춰놓고 그다음에 안전점검하고 집안조사하고 한 1, 2년 걸리더라도 그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향후 추진 일정에 따르면 한수원 중대사고 신속 대응팀을 2019년까지 구성하고 원전 내 비상 대응 거점을 2020년까지 확보할 계획이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에는 560여 차례나 여진이 발생하고 있고 지난 한 달 사이에는 규모 3.0을 넘는 여진이 3번이나 발생했습니다. 원전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경주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국내 최초 용광로인 포항 제철소 1고로가 45년 만에 가동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는 지난 1973년 가동을 시작한 포항 1고로가 두 차례 개보수를 거쳐 현재 130만 톤 생산 규모지만 다른 고로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져 가동 중단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스코는 다음 달 포항 3고로 보수를 거쳐 생산 능력을 500만 톤까지 확대해 1고로 중단에 따른 부족한 조광 생산량을 보충할 계획입니다. 나라를 지키기에도 바쁜 해병대원들이 기부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암 환자들을 위해 조혈모 세포와 머리카락을 내놔 주위에 희망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해병대 1사단 전차대대 모의 훈련장. 전차 다목적 시뮬레이터에 들어가 실전과 같은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공제, 여기 셋째 공격 실시하겠음. 조종수 공격. 보수에타 전방 적전차. 전차장의 지시에 포수와 탄약수, 조종수가 일사불란하게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전차장을 맡고 있는 김홍철 중사는 바쁜 일과 중에도 백혈병 환자를 위해 조혈모 세포를 기증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조혈모 세포 기증 희망자로 등록한 김 중사는 2달 전 림프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20대 환자와 조직 적합성 항원이 100% 일치한다는 연락을 받고 대구의 한 병원에서 조혈모 세포를 채취했습니다. 이번에 제 도움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오히려 제 작은 노력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에 좀 감사함을 표하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저는 주저없이 계속 기증할 생각입니다. 바쁜 행정 업무 등 부대 내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인사계. 정신교육한 내용을 있는지 확인하고 없는 거, 누락된 거 있으면 찾아가지고 각 중대에 알려줘. 부대 병력 유동 현황과 유지, 부대원들의 복지 업무 등을 도맡고 있는 천혜옥 중사는 오랫동안 길러온 자신의 머리카락을 한국 백혈병 소아암 협회에 기부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천 중사는 지난 2013년부터 1, 2년 동안 25cm 이상 기른 머리카락을 3번에 걸쳐 기부했으며 건강한 머리카락을 위해 염색과 파마를 하지 않는 등 불편함도 감수했습니다. 소아암 어린이들이 이제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가 빠지고 하는 걸 보면서 좀 많이 애틋하게 생각했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좀 생각하고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모발 기증을 하면은 그 어린이들에게 가발로 제작돼서 전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해병대원들의 이웃사랑이 얼어붙은 기부 문화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 지역 지도층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잇따라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한 외주 파트너사 소유자이자 지역 언론사 회장인 P씨는 지난 4일 오전 포항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신년 교례회에서 행사 주최자인 상의 회장에게 욕설과 함께 때릴 듯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상의 측은 P씨 측의 요청에 상의 회장이 바빠 제때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상공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대이동 출신의 두 시의원도 지난 6일 오전 대이동 주민센터에서 지역 예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비의원이 시의원의 멱살을 잡고 안경을 떨어뜨렸습니다. 시의원은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첨부해 지난 8일 비의원을 포항 남부경찰서에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9일 취하하고 시의회에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습니다. 대구 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오는 26일까지 3주간 임금 체불 예방과 청산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통해 체당금 지급 관련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소액 체당금의 지급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합니다. 한편 지난달 기준 경북 동해안 지역의 체불 근로자는 7,700여 명으로 지난 2015년에 비해 64.5% 늘었고 체불 금액은 무려 112.2% 증가한 564억 원에 이릅니다. 국내 주요 철강사는 올해 설 연휴를 맞아 예년 수준의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포스코는 올해 설 명절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상여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현대제철도 기본 상여금 이외에 75만 원을 일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강업계는 철강사의 실적이 개선됐지만 철강 경기 침체 속에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어 설 상여금을 늘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영덕군은 저출산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출산 장려금을 늘려 지원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첫째는 월 20만 원씩 2년간, 둘째 자녀 이상은 월 20만 원씩 3년간 지원합니다. 또 첫 돌 때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초등학교 입학 때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려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임신 기간 영양 공급과 난임 부부 수술비 지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입원 진료비도 지원합니다. 귀어 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 정부 지원금이 늘어납니다. 해양수산부는 귀어 귀촌 희망자들에게 주는 창업주택자금 대출 규모를 지난해 300억 원에서 올해는 5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출 자금은 어촌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최소 5년은 수산업이나 어촌 사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지원하는데 가구당 3억 5천만 원까지 연이율 2%의 1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해 줍니다. 대구고등법원은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김정재 의원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냈던 재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자신이 고소 고발한 사건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이 지난해 9월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했고 대구고검도 지난해 10월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대구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선정한 2017-2018 한국관광 100선에 포항 운하와 울진 금강송 등 도내에서 7곳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7곳 가운데 울릉도 독도와 불국사 석굴암, 안동 하회마을은 2013년과 2015년에 이어 3연속 지정돼 명성을 유지했고 포항 운하 죽도시장과 울진 금강송길, 영덕 대게거리, 경주 동궁 월지는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관광 100선은 인지도와 만족도, 빅데이터 등을 종합해 2년마다 한 번씩 정하는데 도내에서는 지난 2013년 13곳에서 2015년 9곳, 그리고 올해 7곳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루 새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포항의 수온주가 영하 4도까지 내려가는 등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겨울다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포항이 0도, 그 밖의 지역은 영하의 기온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요. 내일 아침은 포항이 영하 4도, 경주는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4도 내외에 머물겠는데요. 여기에 한기를 가득 머금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공기에 노출되는 피부 최소한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풍랑특보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요. 더 추워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울진이 영하 5도, 영덕과 포항 영하 4도, 경주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모두 4도 내외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도 영하 2도로 시작해 낮 기온 2도를 보이겠고요. 독도는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3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눈이 오는 가운데 물결이 최고 5m까지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는 바다의 물결 4m까지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에 조금 올랐던 기온은 다시 떨어지면서 주말에는 말 그대로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상공회의소와 포항시, 대구 경북 중소기업청 등 11개 기관은 오늘 100여 개 지역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에선 기관별로 운전자금 지원과 ISO 인증 획득 사업, 산업 디자인 개발과 마케팅, 수출 지원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또 특허나 판로 개척, R&D 등 분야별 상담 창구를 설치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홍보 책자도 배부했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정선거지원단 240명을 모집합니다. 공정선거지원단은 대선 전 60일부터 선거 이후 10일까지 선거법을 안내하고 위법 행위를 예방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모집 대상은 정당원이 아닌 중립적인 사람으로 오는 20일까지 시군 선관위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되고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수당 5만 1,760원을 받게 됩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선은 침수 선박 구조에 큰 도움을 준 SO 선장 김정관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 20분쯤 포항시 장기면 양포항 남방파제에서 침수 중인 제2호의 배수 작업을 도우면서 자신의 배로 제2호를 안전한 곳으로 예인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경주시는 내일부터 경북대와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등 4개 대학 향토생활관 입사 신청을 받습니다. 선발 기준은 입사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며 생활 정도나 학교 성적 등을 평가해 선발합니다. 한편 경주시 향토생활관은 지난 2008년부터 지역 4개 대학과 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50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는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내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식품위생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경상북도는 식품 원료와 가공시설의 위생관리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그리고 허위 과대 광고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과자류와 음료류 등 제조 가공업소를 중심으로 가벼운 사항은 계도하고 고질적인 불법 행위는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로 이뤄진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팀을 구성해 사물인터넷과 로봇, 3D 프린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의 분야에 정보를 공유하고 경북의 미래 산업을 설계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은 IT, 전자기술 등 디지털 혁명에 기반한 3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기술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흐름을 말합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설 연휴를 맞아 오늘 1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환경오염 특별 감시 활동을 벌입니다. 이 기간 동안 환경오염 우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사고 대비 상황실을 운영하며 배출업소가 밀집한 공단과 하천 등에 대한 순찰도 강화합니다. 또 대구 경북권 환경기술인협회와 함께 환경관리 취약업소인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상 기술 지원도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